안녕하세요. 개포구 국어 내신 맡고 있는 김시영 강사입니다. 저희 제한 시간이 10분이에요, 어머님들. 그래서 저 최대한 딱 명료하고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지금 저희 인쇄물 한번 봐보실게요, 어머님들. 저희 먼저 첫 페이지 보고요.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분. 자, 안녕하세요. 저는 개포고 오랫동안 가르치고 있는 김지영 강사입니다.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서 전교 석차 1등 매년 배출을 했어요. 매 학기마다. 물론 같은 친구가 계속 한 건 아니었고요. 조금 돌아가면서 했었습니다. 특히 개포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부터 배웠던 친구들이 그대로 2학년까지 연속 수강으로 이제 이어졌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하고 수강하는 친구들 거의 90% 이상이 다 1등급을 유지했던 친구들이고 막 성적 막 4등급으로 들어왔던 친구들도 나중에는 2등급까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성적 향상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다원에서는요. 수요일 날 개강을 해요. 그래서 수요일 이제 6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 뒤로 항상 클리닉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보통은 이제 10시 귀가를 목표로 하는데 만약에 좀 너무 처지거나 그런 학생들은 제가 따로 나가가지고도 공부 가르치고 귀가할 거예요, 어머님들. 자, 그러면은 저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어머님들. 지금 이제 학교 시험에 대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읽어보시면 아는 부분입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은 일단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다른 학교는 보통 그 수행이 40%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개포고는 50% 들어가는 학교거든요. 하고 수행 준비도 조금 아이들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선훈 수령이 개포고가 원래는 40점인 학교였어요. 그러다가 30점으로 줄더니 작년부터는 단답형이 20점으로 배점이 확 커졌어요. 원래는 모든 문장을 조금 써야 되는 학교여서 선훈 수령이 복잡한 학교였거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여기 10점짜리 있죠. 여기가 이제 킬러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건에 맞춰서 문장 작성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라 또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74.7점이에요, 어머님들 평균이. 개포고 국어 시험이 절대 쉽지 않아요. 개포고 국어 시험은 상당히 어려운 편이고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A 부분에 22.9%가 포진이 되어져 있는데 요때 컷이 1컷이 95점으로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은 정말 치열하게 경쟁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고 하나라도 본인이 잘못 이제 문제를 고르게 되게 되면 이제 등급을 조금 가져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학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개포고 특성상 또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은 좀 공부를 놓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편차가 조금 큰 학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위권의 부분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보통 교과서랑 프린트를 같이 꼭 채택을 하세요, 어머님들. 그래서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문학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현대문학으로만 중간고사는 보통 들어가게 되고요. 교과서랑 프린트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게 되고 문법은 의문의 변동을 선택해서 들어갔었어요. 기말고사를 한번 보게 될게요. 기말고사부터는 문법이랑 문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독서랑 화자까지 지금 같이 들어오고 있죠, 어머님들. 하고 퍼센트지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범위가 많다라는 걸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모의고사를 넣기 시작하시거든요. 하고 프린트 보시게 되면 여기 모의고사 부분이 어디부터 들어가는 거냐면 코끼리부터 뒤로 쭉이 모의고사에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모의고사 부분은요, 어머님들 범위 배정이 늦게 돼요. 하고 시험 한 2주 전? 막 이럴 때 이제 범위 배정이 돼서 막 그때부터 막 우다다다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아이들이 막판에 공부가 좀 밀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시험 기간에는. 그래서 조금 학습 부담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부분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 게 문법까지는 이제 문법 요소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다른 부분이랑 평범하게 쭉 이어지는 부분인데 비문학 화작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프린트에 이제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까라는 프린트가 있고 로봇에게 이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출제를 제대로 이제 안 하시고 막 다른 지문을 가지고 와서 출제를 하신다거나 그런 어떤 경향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낯선 지문일지라도 조금 읽어내는 힘이 되게 중요한 학교가 바로 개포고의 국어의 어떤 그런 특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느낌이 있느냐? 문학 작품이 아까 분명히 7개였죠. 근데 13개가 들어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말고사 지나고 2학기 들어가잖아요. 범위가 엄청 더 늘어나고요. 외부 작품이 계속 나와요. 개포고 같은 경우에서는. 하고 본인이 이제 시험 범위에 있는 것만 공부하게 되면 외부 작품 못 읽어버리면 다 틀리는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하고 개포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작품에 대한 공부를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작품 연결이 꼭 돼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 전 영역을 결국에는 다 보게 돼요. 2학기 가게 되면 범위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1학년 때 전 영역에 대한 어떤 메타인지를 조금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학교는 중세국어가 다 기말고사에 배치가 되는데 개포고만 정말 특이하게 중간고사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떤 연에는 기말고사 배치할 때가 있는데 보통은 다 중간고사에 배치를 하거든요.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하고 아마 올해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 여름방학에 중세국어 무조건 미리 공부해야겠죠, 이 친구들은. 그 다음에 장르 간 융합 문제가 요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하고 뭐 문학이랑 비문학 섞어서 출제를 한달지, 뭐 토론이랑 독서 섞어서 출제를 한달지,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서 아이들이 그냥 주석만 달달달달 외우면 안 되고 서로 통합해서 조금 적용하는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모드고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개포고가. 근데 작년 1학년 때부터 조금 다시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하고 모드고로 시험 문제는 조금 더 줄어들고 수능형의 문제가 조금 더 분포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외적 중거에 대해서, 외적 중거가 보기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상당히 길게 들어오거든요.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빠르게 조금 읽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OX 문제가 이제 없지만 선지가 결국엔 5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어머님들. 근데 하나의 선지에 보통 조건이 2개에서 3개 붙거든요. 이 부분을 다 OX를 하면서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원래. 근데 개포고는 왜 어렵냐면은 OX로 문제 푸는 거는 그래도 아이들이 평이하게 풀 수가 있는데 앞선지도 맞고 뒷선지도 맞아요. 만약에 선지에서 앞에 조건도 맞고 뒤에 조건도 맞으면 애들이 그때부터 헷갈리잖아요. 어떤 부분이 틀리게 해놓느냐? 인과관계를 틀리게 해놓는 거예요. 아니면 케이스 자체를 조금 다르게 해놓는다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 풀면서 함정에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들 연습을 조금 잘 시켜야 된다라는 거. 서술형 문제 조건 최소 3개 이상이에요. 조건에 다 맞춰가지고 본인이 단답형 문제는 문형 고정의 키워드만 쓰면 되고, 아까 10점짜리 서술형 문제 있잖아요.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글자 수까지 맞춰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이 1대1로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어휘 문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습 테스트 내에 어휘 문제는 항상 조금 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독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랑 화작 관련해서 타지문 무조건 많이 가지고 오시거든요. 교과서를 활용을 많이 안 하시고, 그리고 외부 지문까지 같이 이제 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무조건 낯선 어떤 그런 독해에도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떨어버리면 시험 성적이 조금 안 나오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머님들 3스텝 클리닉을 봐주세요. 저희가 이제 수업 끝나고 아이를 그냥 집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를 저는 좀 믿으면 안 된다는 주의여가지고 무조건 그날 남겨서 그날 배운 거를 다 소화를 하게 해요. 물론 100%다 외우고 가도록 소화를 하지만 이제 100% 외우고 가도 아이들이 또 가면 또 까먹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제 빈칸을 뚫어서 빈칸 이제 작성하고 그 부분 가지고 객관식 가지고 가서, 아까 제가 OX 훈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객관식 부분이 여기 지피지기 오답노트 훈련이랑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고 본인이 맞았으면 O, 틀렸으면 X 하고 맞게 고치는 작업까지 이렇게 해서 객관식을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술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개포고 스타일의 조건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결을 해서 꼭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소화를 어느 정도 하고 집에 가서 워크북을 풀거나 그러게 되면 훨씬 더 낫겠죠. 그 전날 공부하는 것보다는.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어떤 그런 공부를 조금 돕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서술형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게 될 거고, 독서 지문이 이제 들어오는 학교의 어머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서 본 지문이 안 나오고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는 학교이다 보니 더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평소에.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고난도의 독서를 매번 하프 주간지 형태로 풀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 보는 문학작품, 처음 보는 비문학,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개념의 어떤 문법, 그 다음에 화자까지 아이들이 계속 주간지 형태로 풀게 되면서 저랑 외부 작품에 대한 대응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같이 연결해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아이들이 시험장 갔을 때 체감 난이도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고요. 시험
시험에서 결국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하고 시간에 들어와서 본인이 전략을 조금 짜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제 제가 이제 플래닝을 해줘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성적을 계속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밝아갖고 화면이 지금 안 나왔는데 잠시만요, 어머님들. 지금 여기는 그냥 종이 보실게요. 클리닉 예시예요, 어머니들. 빈칸, 객관식, 서술형 요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이제 OX 하는 부분입니다. 중거에서 키워드 빼가지고 틀렸으면 틀린 거 제대로 고치는 요런 훈련까지 같이 저랑 하게 되고, 외부 작품 대응할 때는 전반적으로 주석이 다 이제 워크북에 달려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처음 보는 작품일지라도 스스로 보면서 이런 내용의 작품이구나 하고 문제 풀어낼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술형 첨삭이에요, 어머니들. 거기 지금 지류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여기 화면에 잘 안 보여가지고 서술형 이제 쓰게 되면 제가 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첨삭을 해서 아이들한테 바로 나눠주게 됩니다. 독서 지금 자기주도 부분이에요. 어머님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구조도를 그리는 거거든요. 하고 아이들이 독서 대충 읽고서 자기 풀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충 안 읽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본인이 읽고서 본인이 이렇게 딱 그 구조도 그리는 것까지 하고 제가 첨삭지 같이 나눠주면서 어느 부분이 서로 잘못했는지, 문제 풀 때도 이런 식으로 중요한 부분에 기호화하고 밖에서 요약해서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 푸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개포고 적중사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어머니들. 이중피동에 관한 문제였는데 지금 1번부터 5번 선지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었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되게 유사하게 나오죠. 그렇다면 이제 어머님들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는데 우리 애가 왜 100점을 못 맞을까? 결국에는 소화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너무 소화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죠. 밥만 딱 차려주면 잘 먹고 본인이 잘 씹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안 되는 친구들일수록 사실은 이제부터 강사에 이제 관리 역량이 조금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아이가 최대한 많이 씹을 수 있고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시험 전까지 체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복습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어머님들. 저희가 항상 이렇게 반복 회차를 진행을 하거든요. 클리닉 때 배우고 가잖아요, 당일에. 연습을 한 걸 그 다음 주에 와서 다시 한번 또 해봐요. 요거를 계속 6회까지 반복을 하면서 시험장까지 본인이 배웠던 이론을 꼭 까먹지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밑에 보시게 되면 완성 필기본이 항상 제공된다라는 거 하고 요거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 하고 필기 아이들이 놓칠 부분이 없겠죠. 완성 필기본이 매주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워크북 부분 보시게 되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하프 모의고사 주간제 형태가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클리닉, 그 다음에 누적 테스트, 중간쯤에 제가 한번 과제 수행이 얼마나 되는지 꼭 체크를 해보거든요. 너무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복습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 수업은요, 수요일에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수업 끝나고 나서 항상 클리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클리닉 아이들마다 뭐 잘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일찍 끝날 수 있지만 만약에 못 10시까지도 소화가 안 되는 친구들은 대충 나가갖고 제가 좀 더 소화를 시키고 되게 이제 귀가를 시킨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맡겨주시면 정말 빈틈없는 관리로 아이들 성적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